입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혀나 입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죠. 그런 병도 익힐 수가 있고, 또 이제 혀가 이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혀가 아파요. 또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입안이 자꾸 말라, 혀가 마른 수도 있고, 심한 사람들 말을 못하기도 하죠. 또 혀가 막 따끔따끔 뭐 화끈거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김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또 혀가 아무런 뭐 감각이 없다. 나는 음식 맛을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뭐 약간씩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치료법은 똑같아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병이 생기려 그러면 뭐 피로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과로거나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몸의 특정 부위, 뭐 피부라든지 혹은 근육이라든지 경혈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상이 먼저 생기게 되고, 그 이상이 생긴 것이 그 장기를 공격을 해서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설사를 쫙쫙 하는데 배가 몹시하고 설사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는 경혈을 우리가 자극을 하게 되면, 침이나 그런 걸 자극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안에 이제 어떤 증상이 생겼어요. 뭐 혀가 아프거나 뭐 따갑거나 마르거나 구내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어디에 관계되어 있냐? 이 뺨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 뺨만 아프다, 혹은 왼쪽 뺨만 구내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만 통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은 어떻게 하냐?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혈액 검사를 그렇게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피부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살짝 들어 올려서 살살 비벼봅니다. 살살 비벼보고, 근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꾹 눌러보고 이런 데도 꾹꾹 눌러보고 됩니다. 만약에 아프면 이제 이것하고 관계된 병입니다. 안 아프면 이거하고 관계된 병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민감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민감해서 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면 다른 곳에 피부랑 꼬집어보면 됩니다. 이런 데 꼬집어봅니다. 꼬집어서 똑같은 걸 꼬집어 살짝 비벼봅니다. 이런 데 별로 안 아프면 이거 아픈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꼬집어서 아프면은 이 아픔을 없애버리면 구내염이라든지 혀 통증이라든지 그런 뭐 혀가 따갑다는 그런 그 비상적인 증상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구내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온몸에 다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눈에도 생기고, 뭐 피부에도 생기고, 관절에도 생기고, 뭐 대장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기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베체트시병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이제 면역력 부족이죠. 면역력 부족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 아픈 것을 이제 없애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아픈 걸 없애버리면 되는데, 침을 놓거나 마사지라나 치약을 하는 그 옛날 방법도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잘 안 낫는 경우가 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나름대로 서양의학 트리거 포인트라는 근육 이론이죠.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고, 또 생체 전기에 대해서 여러 공부를 해보다가 그 몇 가지 학설을 합쳐서 이제 그 치료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눌러서 아픈 데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이 눌러서 아픈 곳에서는 빛이나 전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치료되려고 하는 빛이나 전기고, 제가 만든 그 치료 도구는 이러한 겁니다. 이제 하얀 은 같은 것을 은을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데, 아픈 데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아픈 데 붙이면은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구내염이나 그런 입안의 통증들이 이제 증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 도구는 몸에서 나오는 빛을 역이용하는 치료법이지, 여기서 뭐 이게 새로운 어떤 자극이 나와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치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잘 돼요.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나 그거 했더니 잘 됐더라, 뭐 금방 통증이 사라졌더라.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사람 좀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좀 듣는 것 같더구만, 도로 그래. 또 난 왜 이렇게 자주 재발해?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저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하다가, 이 구내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병인, 혀가 아프거나 그런 가장 근본적인 병이 피로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 거예요. 그럼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키우냐? 예전에는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양소가 무슨 영양이 부족해, 비타민이 부족해, 오메가가 부족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요새는 사람들 보면 거의 잘 먹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비만이 문제지 영양소가 부족해서 온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나 어떤 성격 그런 것 때문에 잠에 문제가 생겨요. 잠을 많이 잘 수 있고 적게 잘 수 있지만 잠의 질이 나빠서 아침에 자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 피곤함이 쌓이게 되면 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깊게 자게 만들면 면역력이 저절로 이제 올라가서 이런 병들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치료는 꼬집어서 아픈 곳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은을 붙인 이 침수밴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어디 범위가 어디냐? 대개는 이제 이 범위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왼쪽만 아픈 사람은 왼쪽 구내에만 있는 사람은 혹은 왼쪽 혀만 반쪽만 아픈 사람은 반쪽만 붙이면 됩니다. 아픈 데다 붙입니다. 꼬집어서 아프다 붙이면 됩니다. 꼬집어서 아프면 붙이면 됩니다. 심상이 심한 사람이 또 잠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죠. 넓습니다. 이 부위까지 이렇게 다 붙이면 됩니다. 양쪽 다 아프면 양쪽 다 붙이면 됩니다. 혀 끝이 아프면 여기까지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만큼을 붙이세요. 다만 굳이 이쪽이 아프지 않은데 이쪽까지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약간 넓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10명 중에 한 5, 6명 정도는 딱 붙이면은 입안이 좀 편안합니다. 아주 극렬한 통증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염증도 딴 때 같으면 나는 한번 구내염 생겼으면 일주일 한 2, 3일 가거나 그렇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빨리 없어지고 구내염이나 그 통증과 그 증상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피로가 많이 쌓여서 치료가 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도 나타나거나 피부에도 나타나거나 혹은 대장에도 나타나거나 관절에도 나타나거나 여러 군데 나타나는 사람을 되게 이제 통증에서 베체트시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슴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슴을 치료한다는 말은 이제 그 수면 장애를 없앤다는 말인데 수면으로 인해서 오는 그 피곤함을 없애면은 잠을 깊게 자게 만들면 이제 그 몸이 건강해져서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슴을 또 눌러봅니다. 가슴을 눌러봐서 아픈 곳에다가 이제 다 붙이면 되는데 여기 붙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데 가슴 쪽은 좀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는 한 번만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내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붙이면 본인이 그대로 집에 가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또 이제 이게 얼굴에 붙이고 다니기 좀 힘이 들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턱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찰 수도 있고 이제 가슴 쪽에 조끼 같은 것도 만들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